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익률 대결을 펼쳐보는 시간 슈퍼 듀오 매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 슈퍼 듀오 매치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누적 수익률입니다. 먼저 1위 팀은 여전히 송동현, 정희진 팀입니다. 42.62% 누적 수익률. 하지만 시장 자체가 폭락을 하다 보니 수익률이 많이 내려왔는데요. 종목별 수익률 보면 태고사이언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은 여전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에이프로젠 KIC, KG 이니시스, 큐리언트, 특히나 신규로 지금 편입을 한 큐리언트와 KG 이니시스가 지금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4%를 기록을 하면서 누적 수익률이 많이 내려갔네요. 자, 2위 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팀은 월요일 팀입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12.57%입니다. 자,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팀은 포트폴리오에 3종목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두 종목으로 오늘 넣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휴젤, 아이리버가 마이너스 0.51 소폭의 손실이 나고 있고,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휴젤은 조금씩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위 팀은 김형철, 이성배 스타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12.51%입니다. 자, 종목별 수익률 이 팀 역시 지금 3종목인데요. 손절가 이탈한 종목들이 좀 생겼었죠, 지난주에. 자, 녹십자셀과 삼성 SDS, 조이시티가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 SDS만 2.71%의 수익, 나머지 녹십자셀과 조이시티는 하락 반전을 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 팀은 한만식 임천석 팀인데요. 이 팀 1위, 2위 하던 팀이 시장이 무너지면서 종목들이 공교롭게도 이 시장과 함께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누적 수익률 7%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건이 달리던 신라젠이 지금 누적 수익률 24%까지 내려왔습니다. 솔리드도 4%의 수익, 폭스브레인도 6%의 수익입니다. 그리고 뉴프라이드는 무려 21%의 손실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보유 관점은 견지하고 있습니다. 로보로보도 마이너스 3.71%의 손실 구간입니다. 마지막 팀입니다. 최명성, 윤병호 스타팀인데 이 팀 역시 누적 수익률이 많이 빠졌네요. 마이너스 26.5%입니다. 자,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면 이화공영만이 지금 34%의 높은 수익률 여전히 지금 달리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좋지 못합니다. 보광사는 마이너스 13, 코데츠컴바이 마이너스 9, 톱텍 마이너스 2%대, 포스코아이시티는 마이너스 8%의 손실 구간입니다.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들인데요. 5위는 한만식 대표의 폭스브레인, 4위는 송동현 팀장의 태고사이언스, 3위는 정희진 팀장의 스튜디오 드래곤, 2위는 한만식 대표의 신라젠, 그리고 1위는 최명성 소장의 이화공영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신규 종목 공개합니다. 신규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SOL, 디지털대성, 송원산업, 코스맥스, 롯데케미칼, 호텔신라, 현대제철, YG엔터테인먼트, TPC, 나무가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슈퍼 듀오 매치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듀오 매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룰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총 5세 동안 요일별로 2분씩 한 팀을 이뤄서 출연을 합니다. 총 10분이 함께 하게 되는 시간이고요. 출연 요일에 따라 신규 종목 제시하고 편입이 가능합니다. 또 실시간으로 수익 실현과 매도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단 시가총액 300억 원 그리고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대결 뒤에는 종목 상담 바로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해결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쪽부터 지수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2,430포인트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오늘 장중 고점대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지수 지금 상단인 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하루 중에 지수 상단이고요. 저점 대비해서는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저점이 2,402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한 30포인트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주체 변동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매도하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였는데 오전까지 오후 들어서 기관이 매도 물량 줄였고 순 매수로 지금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여전히 1,000억 원대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47포인트대까지 올라갔고요. 2%대의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은 2%대 상승 847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동반 매수하는데요. 기관이 395억 원 매수하고요. 외국인은 1617억 원 매수합니다. 외국인이 강하게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395억 원 순 매수하는 가운데 기관 가운데선 금융투자가 423억 원이나 삽니다. 그리고 개인은 상승장에서 지난주에 오히려 매수했다가 단기 차익 실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081원대입니다.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보합권으로 원달러 환율은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영업부 지금 권홍섭 주임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오후 들어서 지금 장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장 점검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 마감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지난주였죠. 미국발 무역 전쟁의 우려로 인해서 장이 굉장히 급락을 했었는데 주말 동안에 그러한 좀 시간의 흐름에 좀 해소가 되면서 오늘은 좀 그래도 코스피의 경우에는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자면은 일단은 아까까지만 해도 기관이 계속적으로 팔고 있었지만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만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좀 미국발 우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자라고 해서 아직까지 매도세를 멈추지 않는 것을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개인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약과 바이오에 대한 매수가 집중이 됐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이제 줄기세포 관련돼서 차바이오텍의 관리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매도세는 계속적으로 여전하고 그 외에 코아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와 관련된 줄기세포와 관련된 메디포스트라든지 이런 관련된 주식들이 좀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거기에 대한 줄기세포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좀 특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3시 20분까지, 장 마감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뤄질 것 같고,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가, 일단 반등은 좀 성공적으로 나왔지만, 오늘 또 미국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아서는 일단 내일까지도 한 번 더 지켜보고 좀 관망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더 유심히 좀 비중 확대보다는 비중을 축소하면서 관망을 하면서 좀 투자에 대해서 유의를 해봐야 되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후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살펴볼까요? 네, 지금 이제 현재 장세를 좀 보자면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좀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좀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대한항공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횡보하다가 다시금 이제 2차 상승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3차 상승을 이제 돌입하려는 그런 좀 차트상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객 부분에서도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지만 항공 화물 쪽에서도 매출이 일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항공 화물의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와 그리고 공작 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해외적으로 수출 카고를 이용하는 그러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IT 캐펙스, 그러니까
IT에 대한 공장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공작기계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컨테이너 이용을 하기보다는 항공으로 값비싼 장비이기 때문에 항공으로 운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수혜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그 재무 안정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2017년 기준으로는 부채 비율을 557%까지 안정적인 수준까지 이끌었다는 게 지금 현재 업계의 평가고요. 이는 그 올해부터 적용되는 그 회계 기준이죠. RFIS라는 RFI 회계 기준에 적합한 기준으로서 좀 작용이 될 전망인데 이런 그 재무 안정적 흐름과 그리고 워낙 강세에 따른 북밸류 상승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그 대한항공의 앞으로 주가 흐름은 좀 상방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도 괜찮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매물대인 39,000원, 손절가는 짧게 28,000원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 장 마감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권홍섭 주임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팀입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이고요. 지금 세 종목 포트폴리오에 있는 상황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휴젤, 아이리버까지 총 3종목이고요. 지금 포트가 2개가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김지훈 차장,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세 종목이 편입이 돼 있는 상황인데 한 종목씩 좀 리뷰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오늘 또 어떤 종목을 편입을 하실지 잠시 뒤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차장부터 가볼까요? 네, 먼저 신세계 인터내셔널 가보면 되겠죠?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최근 조금 부진했는데요. 네. 부진했지만 그래도 크게 하방 경직성은 좀 유지해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미리 띄워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금 오늘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83,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9만원까지 지금 찍으면서 수익률이 꽤 올라갔던 종목인데 예, 최근 들어서 하락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낙폭이 한 7% 정도 고점 대비해서 일어난 상황인데 여전히 수익률은 한 5% 정도를 가지고 가고 있긴 합니다. 일단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지금 최저점 78,000원부터 98,0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좀 주가가 좀 약간 추세적으로 하락은 했지만 그 단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빠진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고점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있었던 거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 쪽으로는 여전히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크게 수급이 이탈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추세가 그 단기 이제 저점선들을 다 높여주면서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는 좀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조정으로 보고 있어서 길게는 95,000원 선까지는 계속적으로 열린 그걸 보고 주가 상방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수익권이기 때문에 크게 매도하지 않고 좀 더 보유하는 전략을 끌고 가고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 강하게 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비디비치 관련된 부분과 패션 부분 그리고 향수 부분에 대해서 실적 모멘텀이 견조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수익률 극대화 관점으로 좀 보유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휴젤은 어떻게 할까요? 네, 휴젤은 네. 오늘 강하게 6%대까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휴젤도 56만원대를 한번 살짝 이탈은 했습니다. 제가 손절가 56만원대를 잡았는데 그 가격 이탈했지만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좀 그 휴젤은 그 목표가 70만원까지는 70만원까지 그 지금 가격대에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그 상승폭이 엄청 크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휴젤도 계속적으로 70만원까지는 계속 보유 관점으로 나오고 있고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고 6월달에 삼상 진행 중인 거에 대한 결과가 주가의 촉매제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손절가를 조금 낮춰서 55만원을 잡고 55만원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중장기 목표가 70만 원까지는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휴젤도 지금 다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수급적인 상황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젤도 괜찮다. 보유 전략이죠, 두 개 다 지금은? 보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현진 팀장님, 아이리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폭 손실 구간이긴 한데 앞으로 어떨까요? 네, 일단 제가 그 로보스터 하나케미컬 두 종목을 매도를 하고 지금 아이리버 한 종목만 남았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종목 수를 이렇게 많이 가져가지는 않았고요. 물론 오늘 신규로 편입을 하겠지만 일단 아이리버는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서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놓쳤어요. 약간 욕심을 부리다가 시장이 무너지는 구간에서 같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가가 밀린 이유가 이제 이 종목에 뭐 악재가 나왔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코스닥 시장 약세에 의해서 같이 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 시에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장 역시 코스닥 지수가 반등하면서 아이리버 역시도 반등하고 있고요. 7,300원 구간이 이제 지지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장에서의 반등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지받을 위치에서의 그 반등은 다시 한번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이 정상화되게 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이리버는 뭐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SK텔레콤과의 시너지가 어떤 식으로 분출이 되는지에 명운이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나오는 실적 대비만 보면 지금 주가가 싸진 않아요. 전형적인 선상주로서 평가가 되고 있고 SK텔레콤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뭐 사물인터넷 시장 진출하는 모습 보일 때 아이리버가 반드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안정됐을 때 성장주가 재부각되면 역시 재반등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이제 8,77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8,000원 중후반대까지는 다시 한번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위치에서 반등 나오니까 뭐 홀딩하고 이전에 고점이었던 한 8,000원 중후반까지를 다시 노려보는 관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이리버 같은 경우에도 보유 관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두 종목이 비어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신규 종목 소개받아보면서 어떤 종목이 들어갈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자, 다음의 종목들이 오늘 함께할 종목들이네요. S51, 디지털 대성, 송원산업, 코스맥스, 롯데케미칼, 호텔신라, 현대제철, YG엔터테인먼트, TPC, 나무가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자, 김지훈 차장의 오늘 신규 종목들 소개를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S51이 되겠습니다. S51 그 알루시아 오디시 프로젝트가 4월 달에 좀 기계적으로 준공률 마치면서 3개월간의 안정화를 거치면 8월 달에는 경상 그 상업화 가동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알루시아 오디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가치는 그 SK이노베이션의 정유와 올레핀 생산기업 보는 가치와 견주어서 한 2.8조 원대 가치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월 달에 정유와 석유화학 그 최성수기에 진입한다는 점은 좀 S51이 한번 그 주가에 대한 실적 상승에 대한 모멘텀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유 쪽은 지금 그 일회성 비용을 성과급등 570억을 좀 털면서 일회성 비용을 소멸하고 있고 정제 마진이 연간 뭐 그 3억 300억 불 이상에도 불구하고 정기보수건과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좀 이익이 감소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좀 이제 완화되는 추세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석유화학 역시도 좀 정기보수건에도 불구하고 그 벤젠 쪽에서 스프레드 호조가 힘입어서 이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활유 같은 경우도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10%대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이익이 나오면서 2018년 연간 전체 매출액은 23조 1,640억대, 영업이익은 1.64조로 YY 대비로는 30% 넘게 좀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제 마진이 계속적으로 호조가 보이는 한 석유화학 시장에 대한 상반기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S51 같은 경우는 중장기 목표가는 한 15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손절선은 약 11만 2천 원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51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지금 뭐 긍정적으로 지금 매수 타이밍은 맞아요, 그러면? 네,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사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도 지금 견조하고요.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가져온 종목인데 디지털 대성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대성 마이맥 그리고 한우리, 대성 엔스쿨 등 온 오프라인 통합 교육 전문 기업인데요. 온라인 쪽에서는 대성 마이맥이 상당히 견조한 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고 오프라인은
최근 한우리 독서 토론 논술, 그리고 대성 N스쿨, 부산 대성학원 등이 초중고 통합으로 교육 전문 기업으로 좀 상당히 50년 업력을 자랑한 대표 명문 학원으로 안정적인 오프라인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역시 한우리 열린 교육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힘겨운 교육 시장이 좀 정체세인데 상당히 한우리 열린 교육을 통해서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교육 시장 중심으로 시장이 좀 재편되고 있지만 그 스타 강사 위주의 과열된 온라인 교육 시장의 거품이 좀 해소되고 있고 오프라인 기반 자체 강사를 지속적으로 육성 배출하면서 디지털 대성만의 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상당히 강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5년에 10월 달에 편입됐죠. 지분율 68.88%로 그 한우리 열린 교육이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330억대, 순이익이 약 311억으로 상당히 순이익이 441억을 기록하면서 주력 사업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한우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수한 재무구조와 그 배당 매력까지 갖춘 좀 저평가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50억 넘게 순현금을 가지고 있고 14%대의 자사주를 포함해서 전체 5년간 연간 매출액 증가율만 봐도 11%대로 교육 그 사업부에 속한 사업지고 상당히 성장률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0% 넘는 전후에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배당 성향은 작년 기준으로 45%대, 배당 수익률만 봐도 5.2%대로 배당 매력을 상당히 고려했을 때 현재 2018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이 약 10배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낮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 연간 매출액으로는 1036억, 영업이익 130억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매출 1000억대의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손절선은 좀 짧게 잡아서 3,900원대, 3,900원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전고점 4,400원 정도는 충분히 도달해서 외도 목표가는 한 4,550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 역시 지금은 네, 디지털 대성도 지금 매수장이다. 가격대가 3% 정도 조정이 오면 단기 바닥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4,000원 초반대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네, 그렇습니다. 짧게 손절가 3,900원 잡아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역시 화학산업인데 화학산업 긍정적으로 계속 상반기에 좋은 시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원산업인데 송원산업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70%가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PVC, 그 다음에 ABS향 첨가제인데요.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라 전방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골고루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ABS향 산화방지제 수요가 상당히 성장폭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산화방지제의 수요는 방금 말씀드린 ABS 외에도 폴리에틸렌 쪽이 그 ECC 미국 에탄크래커의 증설과 더불어서 폴리에틸렌 생산량이 급증하고 중국에서 중산층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역시 백색 가전과 차량향 쪽으로 ABS의 수요가 급증하면 할수록 ABS향 첨가제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같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플라스틱 ABS 쪽 차량용 수요에 따라서 ABS에 첨가하는 산화방지제 비율이 기존의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향 대비 8배까지 그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주요 폴리머향 산화방지제 수요 개선이 2019년까지 증설에 대한 공백에 대한 근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2년간 2019년까지는 계속 산화방지제 수요와 공급은 타이트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생산 능력을 연간 23만 톤까지 늘리면서 마진의 소폭 둔화가 우려가 있지만 워낙 그 미국과 중국과 유럽 등에서 환경 규제에 부합하기 위해서 고급 윤활유의 사용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어서 윤활유의 첨가제 수요는 동반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2021년이 공급 강이 나타나기 때문에 2021년까지는 높은 실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균 판매 단가 인상이 좀 가능하다는 점에서 P와 Q 효과를 동시에 누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18년에 영업이익은 약 869억대, 그 다음 2019년 1019억까지 전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약 60%,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18%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계속적인 실적 모멘텀을 받는다면 저는 중장기 목표가 36,500원, 손절선은 좀 길게 잡아서 23,500원을 잡고 대응하시라 좀 말씀드릴 것 같고, 송원산업 화학주 중에서 롯데케미칼과 더불어 탑픽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원산업을 지금 탑픽으로 보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네 번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다음은 코스맥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에 큰 폭의 주가 변동성을 시현한 이후로 연초 외부 영향에 따라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좀 이슈가 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압도적으로 상해와 강조 쪽 매출액 법인, 중국 법인 비중이 40% 넘게 좀 YY 대비 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뉴월드, 미국에 인수한 신규 법인 뉴월드가 1,200억 가까이 좀 연결 매출을 잡히면서 올해 미국 쪽도 좀 그 실적에 대한 그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좀 M&A 모멘텀도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올해 연간 매출액은 32% 정도 증가한 1.1조 원대, 영업이익은 약 76% 증가한 630억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진 요인들, 원브랜드 샵에 대한 뭐 유커 인바운드 감소의 영향, 수출 물량 증가세가 줄어들었다는 점, 뭐 글로벌 고객사양 제품 일부가 중국으로 이관됐다는 점은 원가 경쟁력 부분과 뭐 증설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커버할 것으로 보이고, 홈쇼핑 채널 부분, 커버코리아, 뭐 동국제약, 그리고 수출 성장 동력 확보로 인해서 전년 대비는 상당히 중국 법인 고성장세와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미국 법인, 그리고 인도네시아 동남아 쪽에서 폭발적인 색조 시장에 대한 색조 시장에 대한 성장 부분까지 더불어서 지금 퍼 주가 수익 비율 33배는 역사적 그 중하단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 펀더멘탈 같은 부분에서 보다는 4대 연간 해외 실적 법인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손절선 12만 5천 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한 16만 원 선까지는 장기 목표가를 끌고 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맥스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 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코스맥스는 목표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코스맥스는 저는 좀 장기로 봤을 때 한 16만 원 선까지는 충분하게 지금 가지 않을까 가능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15% 정도 지금 상승 여력이 더 있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화학주인데 롯데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서 2021년까지의 분기당 평균 영업이익이 7,800억 정도 수준인데, 기존의 그 차화정 시절 때의 분기 영업이익이 약 3배 이상 크고, 사이클상으로는 2배 이상 일어나지 않을까. 이익 규모로는 7배를 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이익의 함수인데도 아직도 그 주가는 아직 그대로인 점으로 봤을 때 2024년까지 10년간 연속적으로 증이익이 가능한 이익의 증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2017년부터 PET 쪽 시장 개선으로 아로마틱 사업부의 실적이 회복되고 있고요. 2024년까지 NCC 납타크래커 쪽 확장세, 그리고 자체 미국 에탄크래커의 증설 모멘텀까지 그 증설에 대한 모멘텀으로 아로마틱 사업부는 실적 개선세, 내년까지 2019년까지 계속적인 실적 개선세를 보고 있습니다. 폴리에스터 쪽 가동률 상승세가 좀 올라가면서 글로벌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개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 초부터 중국 정부가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면서 재활용 감소에 따른 신규 수요는 꾸준히 창출되고 있고 연간 130만 톤에 이를 것이라 보고 있어서 글로벌 생산 캐파의 4.3%에 해당하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폴리에스터와 PET 쪽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폴리에틸렌의 필수 첨가제, 아까 PIA 말씀드렸는데 PIA 시장도 지금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PIA 같은 경우는 글로벌 공급사가 8개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급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롯데케미칼은 2019년 하반기에 PIA 원재료 MEX 증설을 통해 PIA 추가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19년에 본사 여수 NCC 캐파 증설 외에도 미국 ECC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2018년에는 그 조인트 벤처 베르살라스가 설비 상업 가동이 시작됨에 따라 말레이시아 에탄크래커의 증설까지 2018년에 온기로 실적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 NCC 가동이 되면 수직 계열화를 통해 안정적 이익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NCC 업체들한테는 수급이 타이트하면 할수록 정유사 증설이 부족되는 부분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로필렌과 벤젠 시황 쪽은 2021년까지 강세를 보고 있고요. 석유화학 정유 CTO 설비들의 증설은 계속적으로 좀 제한적인 이슈로 좀 작용하고 있다는 점.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 플라스틱 규제와 경기 개선에 따른 신규 수요 회복은 2018년 롯데케미칼 전체 영업이익 3.2조 원대, 2019년은 3.7조 원대로 2019년까지는 연간 YOY 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 약 12% 정도 영업이익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NCC 사이클의 주가가 3, 4년짜리 사이클에서 7년, 8년까지 사이클로 확대가 됨에 따라 현재 주가 수준은 연간 2018년 매출액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5배 수준, 그 다음에 순자산 비율로는 0.9배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추가 상승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선은 가격적으로 38만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중장기 목표가는 50만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 목표가 롯데케미칼은 50만원 선까지도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가볼까요? 네, 먼저 호텔신라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리스크로 인해서 부진했던 면세점 부분의 매출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 영향에도 불구하고 1분기의 양호한 실적이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면세점과 이제 여행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요. 또 호텔 부분의 경우 부진했지만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비즈니스 호텔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보따리상의 그 면세점 쇼핑 규모가 좀 확대되는 모습 나타났고요. 최근까지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시내 면세점 부분의 매출은 투자했을 때 성장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인천공항 이외 홍콩공항, 싱가포르 창의공항 등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이고요. 특히 해외 공항 면세점 매출 확대도 긍정적 요인으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등을 비롯해서 아시아 공항 면세 시장에서의 그 화장품, 향수 부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고요. 대북 리스크 완화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꾸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호텔신라가 4%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등에 따른 영향 그리고 다음 달 같은 경우 남북 정상회담이 아마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 소비주의 투자 심리는 계속해서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고점 저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전고점 저항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가에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전 고점 부근이죠. 한 99,000원 그리고 한 손절가는 85,000원 조금 여유 있는 전략으로 보셔도 무리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철강주 현대제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철강 관세 이슈로 인해서 조금 부진했었던 그 철강주가 약간 한숨 돌리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그 미국은 한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비롯한 6개국과 유럽연합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미 FTA에 대한 협상 결과가 조금 나왔죠. 그래서 아마 철강 관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주의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 물론 미국의 그 철강 수출 비중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포스코보다는 수출 비중이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한미 FTA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철강 관세 면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대제철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데는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업황인데 철강주의 업황 자체는 이제 좋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서 철강 수요가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철강 가격 인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그 회복에 대한 기미를 조금씩 보이면서 철강 수요 확대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신흥국의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서 그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좀 받쳐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이익이 조금 부진했던 데 따른 기저 효과 자체도 아마 올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주가의 낙폭이 관세 우려로 인해서 조금 크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점진적인 저가 매수 유입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올해 들어서 주가가 참 많이 밀렸습니다. 15% 정도 조정인데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밀리기보다는 점진적인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생각보다 빠른 반등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한 4만 원 후반대는 지지라인이 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저가 매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가 5만 400원 형성되어 있는데요. 종가에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5만 4천 원, 그리고 손절선은 4만 7천 원 정도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엔터주 한 종목 보겠습니다. YG 엔터입니다. 최근에 그 엔터주의 분위기가 좋은 와중에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조금 크지 못했던 게 YG 엔터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빅뱅의 군입대회로 인해서 그 수급 공백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신규 그룹 데뷔 그리고 컴백 등이 이어지면서 반등 흐름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신인 그룹 2팀 정도가 데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위너 그리고 블랙핑크 등이 4월에 컴백이 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중국 콘서트 그리고 중국 합작 콘텐츠 제작도 역시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회사죠. YG 플러스를 통한 신사업, 화장품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 문샷이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국 항저우에서 현지 유통업체와 생초 화장품 문샷의 중국 유통을 위한 양해 각서도 체결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국내 엔터 업종은 그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국내 주요 엔터사가 올해 1분기 한 20% 이상 개선된 실적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물론 YG엔터는 이제 빅뱅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 둔화는 불가피하겠지만 다른 엔터사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분명히 생겼어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꾸준하고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주가 부근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가 29,450원 움직이고 있는데요. 종가 부근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전 고점이죠. 그래서 박스권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한 31,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한 28,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TPC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인데, 요게 이제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도 그렇게 엄청 많은 종목은 또 아니거든요. TPC는 그 공장 자동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TPC의 주요 매출원이라고 한다면 그 모션 컨트롤인데요. 이 모션 컨트롤은 그 정밀 제어가 필요한 자동화 장비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설비업체의 투자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장비 관련 기업의 수주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지고 있고요. 이 TPC는 그 3D 프린터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스마트 공장 시스템이 확대가 되게 됐을 경우에 그 3D 프린터의 기술이 스마트 공장에도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 로봇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이 협동 로봇이라는 게 그 인간의 작업을 보조하는 로봇인데요. 기존 로봇과는 다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업자를 따라다니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정말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사람과 흡사한 노동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올해 4차 산업과 함께 이 협동 로봇 시장도 상당히 기대되는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미국 리싱크 로보틱스사와 그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그 협동 로봇인 소이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 작년에 턴어라운드에 조금 성공을 했고요. 올해는 영업이익이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모습들 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TPC 같은 경우 그 3월달 한 말쯤에 반등을 시도하다가 꺾였는데 시장 약세에 따른 영향이 역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나왔고, 오늘 조정 이후에 한 3.5%까지 밀렸다가 한 1% 후반대까지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이 아마 좀 하락하게 되면 하방 경직성을 갖고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가지시고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한 6,400원 구간이 이제 지지대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저가 매수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6,100원, 그 정도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나무가입니다. 나무가는 그 카메라 모듈 업체입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그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발생을 하죠. 특히 그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에 대한 공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경우 이제 기존의 그 후면 카메라 중심의 성장에서 최근에는 셀카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면 카메라 역시 고화소화가 진행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 생산업체의 수익성 개선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나무가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3D 카메라입니다. 현재 나무가는 3D 카메라 기술 그리고 듀얼 카메라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올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경우 대부분 3D 카메라가 장착돼서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3D 카메라의 모듈 공급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올해 초에는 로봇 아이보에 3D 카메라가 실제 적용되기도 했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앞으로 로봇형 3D 카메라 공급 역시도 증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부품 하드웨어 개발팀 운영을 꾸준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동남아 지역의 공장 증설까지도 함께 진행되는 모습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설비 투자비가 확대되면서 주가가 조금 부진했지만 올해 카메라 부분의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서 흑자 전환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지금부터는 실적 기대감을 조금씩은 가져나갈 수 있는,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역시도 지금 기회라고 보는 게 시장 영향에 의해서 또 밀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지가 기대된다라는 관점이고요. 현재가 21,450원입니다. 오늘 종가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23,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선은 한 19,5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호텔신라부터 나무가까지 5종목 들어봤습니다. 두 분께 10종목을 지금 총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혹시나 포트폴리오가 비어있는데 김준 차장님은 더 넣으실 종목 있습니까? 저는 2개 그냥 기존대로 그대로 가져가도록 보유를 가져가시고.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오현진 팀장이 포트폴리오에 종목을 좀 넣어주셔야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떤 종목 혹시 넣어주실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2종목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2종목을 맞춰서 좀 편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5종목 중에서는 우선 호텔신라를 좀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약간 아쉬운 게 이제 오늘 반등이 강하게 안 나왔다면 조금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오늘 시장이 반등하면서 좀 강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쉬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월요일장이 포털을 편입하는 장이고 또 지금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전고점 저항 넘어서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점에서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의한 핵심주는 중국 소비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중국 소비주를 포트폴리오 한 종목 정도 편입해 나가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93,000원 부근인데 오늘 공식적으로 종가 부근 잡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목표가 한 99,000원 노리시는 관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을 더 편입할 텐데요. YG엔터입니다. YG엔터 아까 모멘텀은 모두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1분기 프리어닝 시즌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다음 주부터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가면 1분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잠정 실적을 내놓을 겁니다. 그런 만큼 1분기 실적 개선 기대주의 수급이 몰릴 수 있고 이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이제 예전보다 컨센서스가 많이 내려가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런 만큼 1분기 실적 개선 섹터도 하나 편입하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1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는 업종이 반도체 아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주,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엔터주, 1분기 실적이 아주 가시적으로 나타날 업종이니까 이런 업종군 내에서 종목 편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엔터주인 YG 엔터를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종가 부분에 한번 공식적으로 공략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 중에서 지금 덜 올랐고 여전히 매력 있는 종목 YG엔터 그리고 호텔신라 2종목을 오늘 편입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생겼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5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신세계인터내셔널부터 YG엔터까지 지금 5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호텔신라와 YG엔터는 오늘 종가로 신규 편입을 해서 목표가는 각각 99,000원, 31,000원까지 가지고 간다라는 목표입니다. 이번에도 좋은 수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오늘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0133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124,500원에 10% 지금 너무 빠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주들이 최근에 낙폭이 좀 단기적으로 컸는데 김준 차장님 어떻습니까?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네이처셀과 차바이오텍 같은 좀 바이오 기업들 회계 감사와 관련된 이슈로 좀 동반해서 빠진 걸로 일단 보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빠졌다, 주가가 많이 좀 과도하게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기관 쪽에서는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관 쪽에서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이분 사신 가격대는 12만 원대, 12만 4천 원인가요? 예. 가격대는 충분히 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사업 구조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램시마, 트룩시마 그리고 허즈마의 직판 라인을 구축 중에 있으며 성과가 우선 유럽과 중동 파트너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입지가 이렇게 크게 줄어든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허즈마의 투여 시간을 단축하는 래피드 인퓨전까지 임상을 진행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8조 원대 유럽 시장을 적극적으로 좀 공략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트룩시마에서 램시마, 트룩시마에서 허즈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연간 8조 원대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어서 기관 쪽의 매수는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급락한 이유는 또 역시 외국인 쪽으로 수급이 엄청나게 팔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가가 좀 빠진 것으로 보이지만 보유하신 가격대까지는 좀 차분하게 좀 기다리셔서 보유하시길 좀 권해드리고요. 굳이 손절선을 좀 정한다면 단기적으로는 10만원 정도 가격, 좀 짧게 잡아서 한 10만원 가격이 이탈된다면 좀 전량 좀 매도를 손절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10만원 지지라인을 잘 보셔라 라고 짚어주셨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72번님께서 메디포스트 112,600원에 비중 10%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있어 제약주는 투자 심리가 조금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좀 주의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 분명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관절염 치료제 카시스템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급반등을 했다가 위에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약간 눌린 채 마감된 모습입니다. 다른 제약주 대비해서는 메디포스트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적 개선 가능성이나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제약주보다는 조금 더 높고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제약주가 지난주 금요일에 크게 한번 흔들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주도주로 다시 한번 부상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부상하게 됐을 때 이전과 같은 전성기를 누릴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주로 수급이 쏠린다면 제약주의 수급 쪽 공백 현상도 어느 정도는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지금 위치에서 제약주는 일단은 비중을 조금 줄이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메디포스트 보유하고 계신 비중이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절반 정도는 한 종가라든지 내일 시가 정도에 차익 실현 한번 해주시고요. 5% 나머지 절반만 가져가면서 조금 더 보유해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절반은 일단 오늘이든 내일이든 좀 챙겨주시는 관점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만 가져가시되 목표가는 오늘 고점 근접한 가격 한 16만 원, 그리고 익절가는 한 14만 원 정도, 이 정도만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제약주는 일단 비중을 조금 줄이고 가자. 하지만 메디포스트는 괜찮은 종목이긴 하니까 반 정도 물량은 보유해보자. 남은 반 정도의 물량은 목표가 16만 원, 익절가 14만 원 전략으로 홀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쯤에서 오현진 팀장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자막 나오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톱스타 검색하신 후에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회원가입 후에 원하는 종목들을 무료로 또 상담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현진 팀장도 그곳에서 바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또 검색하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3시 26분 46초 지나고 있고요.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430포인트 위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2434.56포인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4%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들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400선도 위태위태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올라왔고요. 강보합권, 약보합권을 오가던 정오 때까지는 딱 그러던 시장이 오후 들어서 한 2시 반 이후부터 반등이 제대로 나와주면서 2430선 위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좀 지수 자체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매수 물량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매수 물량을 좀 줄였네요. 오히려 기관 가운데에서는 연기금이 19억 원 지금 매수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1,500억 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강보합권에서 이제 상승 쪽으로 가닥을 틀었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약보합에서 지금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셀트리온도 보합까지 올라왔고요. 현대차만이 지금 15만 원 선에서 공방벌이면서 1.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 LG화학, 네이버까지 모두 상승하고 있고요. KB금융만이 1.46%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50포인트도 넘어섰습니다. 단숨에 850선 다시 회복을 합니다. 금요일에 하락폭에서 2.78%나 되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낙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오늘 반등으로 좀 모자란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비슷합니다. 장 초반에 저점 찍고 이후에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2시 반 이후에 지수가 한 번 더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850선까지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은 팝니다. 2249억 원이나 팝니다. 기관은 721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1915억 원이나 순매수하면서 지수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 반전했고요. 10만 4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신라젠이 지금 8%대의 급등으로 다시 전환이 됐고요. 메디톡스도 약보합권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의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CJNM은 지금 4%의 강세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로메드도 지금 3% 후반대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전부 빨갛습니다. 보시면 1위부터 10위까지 코스닥은 전 종목이 좋은 흐름들 가져가는데요. 티슈진도 2%대의 상승, 포스코캠텍은 하루 만에 5%가 넘게 반등이 나와줍니다. 로엔도 4%의 상승이 나오면서 11만 원대 회복하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의 상승입니다. 그리고 하락하고 있던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1%의 상승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월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후 들어서 반등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은 비교적 안정을 찾는 모습들 그리고 상승장으로의 흐름들을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김준 차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생각보다 상당히 미국장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굉장히 선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정말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달러는 강세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달러가 반응하지 않고 있는 걸 봤을 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는 좀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렇게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피가 단기 저점 지난 2월 9일날 2356.73을 재차 좀 하향 돌파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하락은 기존 긴축 우려에 대한 무역 마찰 이슈에 대한 파급 효과로 오히려 저점선은 좀 지켜줄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 밸류에이션 측면이 부각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지수 하단을 받칠 것이기 때문에 PBR 1배 수준 2350선이거든요. 350선 기준으로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다만 좀 단기 저점 하향 가능성은 4월 달에 그 미국 소비 지표 발표권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1분기에 이제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실적들 나오는 거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 자체가 네. 예, 월요일이고 이번 주에 주간 전략으로 볼 때는 갈 길이 좀 멀고 오늘 반등이 네. 사실 크긴 하지만 네. 금요일장에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술적 반등에서 50% 정도 되돌리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코스피는 뭐 50%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좀 주식을 매수를 그래도 조금씩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좀 현금 보유를 아직은 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현금 보유를 하되, 만약에 금요일장 같이 큰 폭의 하락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럴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네. 이제 큰 폭의 이파가 온다면 이번에야만큼은 그때만큼은 오히려 굉장히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좋은 매수의 기회가 있거든요. 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주간 전략까지 한번 짧게 들어봤습니다. 메르시 종금증권 영업부의 김지훈 차장과 오늘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지수 나왔는데요. 코스피가 장 후반에 더 올라갔네요. 2437.08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장중 고점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중 고점입니다. 2.89% 상승한 853.67포인트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10전 하락하면서 1081원 1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에서 또 핫했던 종목들이 있을 텐데 어떤 종목들인지 어떤 이슈인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날 첫날을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양대 시장이 올랐지만 이것을 올랐다고 보시기에는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슈 가운데서 어떤 종목들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핫5 종목이죠. 첫 번째, 여전히 뭐 자동차 그리고 부품주 또한 철강 이런 부분들 오늘 이슈가 있었고요. 또한 눈이 뭐 뻑뻑하실 때 미세먼지 관련주 그리고 엔터주 또 마지막으로 방산주와 기술주 이렇게 5개 종목이 있어서 리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여전히 좀 이슈가 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철강업종 관련돼서 오늘 기본적으로 자동차 업종은 예상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그런 모습 가지고 있죠. 자동차 업종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뭐 트럭을 비롯해서 좀 내주겠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맞물려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상대 혼조세 모습 속에서 끝났던 모습을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철강업종이 예상보다 상승세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철강업종은 뭐 정부의 의지가 기본적으로 철강업종을 지키겠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앞서 보셨던 화면과 색깔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철, 그리고 고려제강 등 2% 많게는 7% 급등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번에 한미 FTA 그리고 미국과 철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는 철강업종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확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발표했지만 또한 합의했다, 발표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FTA 철강 관련돼서 예상보다 흡족하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 아직까지 업무적으로 좀 걸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세부 문안이 한국과 그리고 미국말로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한 정식 서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국회 비준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갈 흐름은 상당히 길게 남아있지만 시장의 참여자는 철강 업종은 좋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이 시각 현재
현재 지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세먼지 관련주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미세먼지 관련돼서 코웨이 그리고 위닉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자, 위닉스는 공기청정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집에 들어오셨을 때 좋은 공기를 좀 마시겠다 이런 관점으로 위닉스가 오늘 올랐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미세먼지 관련주가 9시 1분, 2분, 3분에는 급등했지만 그 이후에는 좀 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세먼지가 한국의 문제인가요? 전 세계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WHO가 바라보는 글로벌 시장과 그리고 그 가운데 미세먼지 어떤 맵을 잠깐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 보실 그 어떤 기본적인 그림들 보면 WHO가 발표된 어떻게 보면 글로벌의 어떤 그만큼 공기가 안 좋습니다 이런 표현인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이 이렇게 좀 어두운 색입니다. 어두운 색은 아주 안 좋다는 것이고요. 좀 잠깐 보시면 한국을 좀 넓혀서 보시면 한국도 기본적으로 좀 색깔이 안 좋습니다. 물론 상하이보다는 공기질이 좋지만 중국의 질보다 공기질이 나쁘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 사이드의 어떤 그 가운데 있는 한국의 모습도 한국이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안 좋은 공기 이런 부분들이 오면 한국 시장이 여전히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몇몇 종목들이 보이겠는데요. 막상 이렇게 말씀드려보니까 제가 뭐 기상캐스터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그만큼 공기가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WHO가 바라본 데이터는 이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90%는 공기질이 안 좋은 데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 다니실 때라도 어떻게 보면 코리아 필터 즉 KF 90 이상 되는 것을 차고 다니는 것이 이제는 흉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좀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슈가 있었습니다. 물론 SM도 이슈가 있었지만 SM은 뭐 46,200원, 뭐 증권사에서는 SM의 주가가 5만 원 이상 갑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또한 로엔을 비롯해서 CJ, CJV 그리고 JYP 이런 어떤 엔터테인먼트 업종 등이 최근 들어서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올라오고 있을까요? 남한과 북한이 합의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3월 말에 이제 몇몇 그 팀들이 이제 넘어가서 4월 2일 날 이제 공연할 예정인데요.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SM의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M에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레드벨벳이라고 그러죠? 레드벨벳의 어떤 그 팀들이 가는데 과연 궁금한 것이 북한 사람들이 레드벨벳의 이런 어떤 이벤트나 이런 거 봤을 때 과연 저들이 얼마나 이해할까 그런 부분들을 논외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SM 관련돼서 그리고 전체적인 엔터테인먼트 업종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발 한류의 어떤 기대감 그리고 북한발 기대감 속에서 측정할 수 없지만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방산주입니다. 자, 작년에는 방산주가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시각 현재 방산주 관련돼서 빅텍, 스페코 이런 어떤 종목들이 방산주이지만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가의 어떤 상승과 맞물려서 흐름도 좋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그리고 어떤 유로존 그리고 때는 사우디아라비아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했던 이슈가 뭐냐면 방산 관련돼서 그만큼 사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비엔남 즉 베트남 이후에 아랍에미레이트 현재까지 승반 중인데요. 자, 많은 참여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어쩌면 한국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방산주 이런 종목 이런 어떤 이슈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예상보다 그런 부분들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한 해 동안 그런 이슈보다도 어떻게 보면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테크 몇몇 종목들이 예상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돼서 그런 어떤 이슈가 있어서 하락했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방산주의 상승은 작년의 악재에 대한 이제 해소 때로는 둔감한 그런 감정 속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방산주가 오늘 올랐지만 이것을 오르는 것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술주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기술주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종목들이 상당히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84,000원대를 진입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LG 그리고 삼성 SDI 등 오늘의 어떻게 보면 유가증권의 상승의 기본적인 이면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어떤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던 기본 키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말씀드릴 때 통상 페이스북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술주 관련돼서 반도체 업종도에 상승했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페이스북이 지난 일주일 동안 예상보다 주가가 상당히 하락폭이 커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날에는 어떻게 보면 $180 밴드,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59, 즉 $160 이하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단기간의 주가의 급락은 한국으로 보면 카카오, 네이버 이런 어떤 종목들이 며칠 만에 몇 개의 어떤 그 기업이 날아갈 정도로 시가총액의 충격이 예상보다 컸다 이렇게 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저녁부터 미국 증시가 열리는데 과연 페이스북이 회복을 못한다면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에 바라볼 때는 세 가지의 어떤 악재가 있다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난주에 기준금리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다면 한국의 증시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충격이 있는 그 시간, 그 다음날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총성, 그러니까 무역전쟁이 일어났고요. 또 이에 맞물려가지고 페이스북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과정에서 개인 데이터 이런 부 유출했다,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악재였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한국 증시 관련돼서 유가증권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조금이나 상승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일날 이후에 기계적인 반동을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시장에 대한 판단은 이번 135 실적 이것을 떠나서 미국 증시 관련돼서 페이스북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이후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공을 던졌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는 미국을 상대로 얼마나 또 보이지 않는 포를 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예상보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월요일이기 때문에요. 핫5 종목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발표했던 포스코 관련돼서 계속 지키겠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은 계속 부정적이다, 이런 어떤 통상 압력이 오늘 한국의 증시를 이끌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핫5 종목들 말씀드려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평촌금융센터 전희승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은 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장 리뷰 한번 해주시고요. 내일 장 전략 짚어볼까요? 네, 지금 아시아 증시 좀 전반적으로는 좀 저가 매수세들과의 좀 공방이 오늘 좀 치열했던 하루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보호무역주의, 미중과의 그 보호무역주의가 결국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에 이것은 양측 간의 협상이 좀 진행이 되면서 국전에 그칠 수 있다는 그 시장 판단이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저가 매수세 충분히 오늘 좀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2월 조정 당시 하단이 PBR 100 기준이 이제 2,350포인트, 그러니까 2월 그 지수 차트를 보더라도 그 2월 저점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데 그 부분까지 좀 열어둬야 되는지 여부를 좀 관찰할 수 있을 만한 일수가 오늘 내일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중에 확실한 반등이 이어진다면 PBR 100까지 열어두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좀 매수에 좀 기회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좀 더 관찰을 해봐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 업종으로 봤을 때 항상 이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던 그 구간에서 게임주들이 저점인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단기 저점인 경우가. 몇 개의 종목을 좀 추려봤을 때 조금 우호적인 좀 종목으로 좀 추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나 그리고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가치주냐 또는 이제 성장주냐를 따지기보다는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태 효과라고 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좀 수급이 쏠렸던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또는 이제 계속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은 계속 횡보를 진행을 하는 그런 좀 구간이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비춰졌었는데 급등주들이 조금 득세가 이루어질 때는 이제 그 단기 트레이딩이 좀 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좀 우호적인데요. 좀 중장기 모멘텀을 가지고 중장기 전략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게임주들이 좀 요즘에 유리한 그런 좀 위치에 와 있는 종목도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종목이 이제 조이시티를 오늘은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조이시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프리스타일 그 시리즈 같은 온라인 게임 그리고 또 모바일 게임들을 이제 개발도 하고 또 퍼블리싱도 하고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프리스타일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화 때문에 매출이 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데다가 그 신작 출시로 인해서 모바일 게임 매출 증가로 인해 매출이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쪽으로 좀 힘을 입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시면 작년 2분기에 이제 캐리비안 해적 이 출시가 됐었는데 그 신규 매출에 힘입어서 3분기까지 영업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린 이유는 뭐 이제 건십 배틀이라고 하는 IP를 이용해서 건십 배틀이 이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이게 육해공 전투가 가능한 밀리터리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스윙 모델 도입이 굉장히 수월해져서 앞으로 게임이 흥행되면 굉장히 높은 수익성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출시할 거가 이제 3종의 모바일 게임 모두 IP를 기반으로 이제 제작이 되는데 이 IP 원작들이 매출 기준으로 메가히트 게임들은 아닌데 글로벌 다운로드 수가 굉장히 높고 또 출시 초기 매스 마케팅을 인지도가 높다는 점 이걸 고려한다면 게임 자체의 완성도가 뒷받침되게 되면 흥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게임 업종이 가격 라인이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에서 조이시티가 좀 굉장히 좀 우호적이다 이런 생각 끝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매수가는 15,500원 정도 부근에서 위아래로 호가 5호가 정도 부근에서 분할 매수 근점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손절가는 14,500원, 목표가 19,000원까지 홀딩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조이시티 내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자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 평촌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된 상태입니다. 공기도 정체 중이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마스크, 특히나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서 건강 잃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당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미세먼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